네,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박민식 장관 후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민식 장관 후보, 제가 알기로 예전에 부산 북구가 자기 지역구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지난번에 출마를 안 했었나요? 하여튼 박민식 후보, 장관 후보자는 부산 북구가 지역구인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보훈처장으로 발탁이 됐죠. 근데 이번에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됩니다. 따라서 보훈처장이었던 박민식은 이번에 장관이 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지금 인사청문회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금 주로 얘기 나오는 것이 전관예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관예우 당연히 잘못된 거죠. 전관예우를 받았다면 글쎄 저는 전관예우가 아니고요. 이건 전관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검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옛날에 검사였던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되어야 될 사람이 기소되지 않고,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재판받지 않고, 유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무죄가 나오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러니 전관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김남국 가지고 그렇게 물고 뜯고 하는 국민의힘, 지들은 도대체 뭐가 깨끗하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니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냐?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박민식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훈의 말투가 상당히 싸가지 없고 얄밉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싸가지 없고 얄미운 이 어법의 대표적인 사람이 박민식입니다. 박민식, 김진태 다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한동훈하고 되게 일맥상통할 겁니다. 한동훈의 어법, 김진태의 어법하고 닮았고요. 김진태의 어법, 박민식의 어법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검사 새끼들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검사들이 싸가지 없다. 검사들이 말하는 꼬라지가 원래 그렇다. 묻는 말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있는 그 주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몰릴 것 같으면, 자기가 대답할 게 없으면 다른 주제로 살짝 넘어가면서 상대방을 놀려먹는, 상대방을 조롱하고 상대방에 약을 올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한동훈을 비롯한 이 검찰의 공작이다 라고 하면은 공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도로 하면 되는 거지. 갑자기 누가 코인 사라 그랬나?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초딩들, 지들 초딩들이 서로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울 때 하는 딱 그런 화법 아닙니까? 야, 네가 이러면 돼. 그래, 네가 뭐 누가 그렇게 하랬나? 마치 이런 거지.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는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가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을 툭 쳤어. 아이스크림이 굴러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자, 피해를 본 친구가 가해자한테, 야, 이러면 어떡해? 왜 이런 식으로 해? 네가 이러면 되겠어? 라고 했더니 가해자가, 그래, 누가 아이스크림 먹으래? 네가 안 먹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 그게 누구의 화법이다?
한동훈의 화법이죠. 한동훈의 화법이자 박민식의 화법이고 김진태의 화법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진태도 그렇고요, 박민식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이 전형적인 검사의 화법을 쓰고 있는 이들이 뭐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박민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알고 봤더니 조작의 달인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작의 달인이다? 뭐 검사가 조작을 한다면 어떻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없는 진술을 만들어내겠죠. 진술이 없는데,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진술을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낼 때까지 피의자를 괴롭히고 또는 회유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조작의 달인이죠. 없는 진술을 만들었다면 말 그대로 조작 아닙니까? 자, 바로 그렇게 없는 진술 만들기의 달인이 박민식이더라. 실제로 이 박민식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억지 증거, 조작 증거 때문에 감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많이 보던 사람이죠? 이때는 앵커였습니다. 여튼 간에 이때가 2006년인데 김흥수라는 사람의 법조비리, 김흥수 법조비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김흥수라는 사람은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법조 브로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무장이죠. 이 사람은 그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연결시켜준다? 예. 한마디로 전관끼리 엮어주는 겁니다. 자, 내가 제가 만약에 변호사로 전관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고 하세요. 칩시다.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김태현이 어디다 뒀느냐 그러던데, 자, 좋습니다. 김태현이가 현직 검사로 있다고 쳐. 자, 근데 누가 김태현이한테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김태현이가 얘를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김흥수는 변호인으로 누구를 선임한다? 나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한테도 돈을 받고 나한테도 돈을 받고, 그래서 양쪽으로 돈을 받고 자기는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한다? 검사한테 가서 야, 너 내가 맡은 사건인데 좀 잘 좀 부탁해 라고 해서 그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김흥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흥수는요, 자신이 진행하는 이 사업이,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전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직이 그 빼딱선 타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전관이라도, 아무리 말 그대로 전관이잖아. 현직이 떠받들어 줘야만이 전관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자, 현직을 평소에 미리 좀 구워 삶아 놔야겠죠. 돈도 조금씩 찔러 줘야겠죠. 그런 일을 이 사람이 아주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뇌물 준 거를 꼼꼼하게 기록을 했답니다. 뇌물 다이어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MBC 뉴스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어떤 내용의 여기 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의 뇌물 거래 장부가 여기 있더라. 보세요. 보좌관 여의도 63빌딩. 그래서 준비금 쇼핑백 1개, 3천만 원 쇼핑백 1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일일이 기록을 해놨더라. 근데 이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짜 맞춰 보니까,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야, 의외로 정확도가 높더라.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감옥에 갔다더라 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기록이 돼 있었고 그 기록에 맞춰 가지고 감옥에 보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이 중에는 기록이 돼 있지만 감옥에 가지 않은 자가 있고요. 심지어 기록이 안 돼 있었는데 사후에 기록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다이어리로, 이른바 김웅수 다이어리로 재미를 본 검찰이 다이어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웅수한테 야, 너 누구에 대해서 알지? 걔 언제 뇌물 준 거 없어? 없는데요. 그 다이어리 없어? 없는데요. 그럼 만들어야지 뭐.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해가지고 다이어리 한번 적어봐. 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을 예, 감옥에 잡아 넣습니다. 다이어리에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줬다라는 내용을 나중에 끼워 넣은 거지.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게 나중에 끼워 넣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게 뭐냐면 왜 다이어리를 쓰면요, 아무리 내가 계속 다이어리를 쓰더라도 조금씩 글씨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고, 일부는요, 뭐, 펜도 좀 틀려질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글자가 또박또박 써지기도 하고, 막 날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같은 날짜에 쓰더라도 앞에 쓸 때하고 뒤에 쓸 때하고 글씨체가 다르고 그렇잖아. 그런 내용이 다 그렇게 있는데, 새로 나중에 추가한 추가한 내용 같은 경우는 글씨가 너무 똑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법정에서 추궁을 했더니, 나중에 써넣었다. 그것도 1년치를 몰아서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무죄를 받고 풀려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을 끌고 넣은 이유가 뭐냐면, 뭐 당시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그때 아마 정동영 씨가 아마 통일부 장관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유력 대선 후보였어요, 정동영이. 정동영 후보를 겨냥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 줬, 정동영한테 돈을 얼마 줬지, 그러려고 김웅수한테 돈 받았지 라고 수사를 진행을 했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만약에 정동영을 이재명이라고 놓고 본다면 누군가를 유동규로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라는 거죠. 유동규를 만들려고 했던, 누군가를 유동규로 만들려고 했던 그 근거는 뭐였다? 이 김웅수라는 법조 브로커의 다이어리, 즉 조작된 다이어리였던 거죠. 그 조작된 다이어리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 누구다? 박민식. 조작된 다이어리를 만든 거. 자, 김웅수한테 다이어리를 조작하라고 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엄희중 검사의 롤 모델 같은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장관에 앉는다. 그래도 될까요?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된다. 그래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증거 조작, 진술 강요, 정신적 고문, 이런 것들은 아주 뿌리 깊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진술을 받아내고 감옥 보내고 했던, 즉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었던 그 나쁜 자들이 검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전직 검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놈들일수록 말투가 삐딱선이었죠. 자, 지금 전관예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관예우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뻔뻔스럽죠? 닮았어, 어째? 생각해보니까 한동훈하고 박민식하고 김진태하고 가마보이 묘하게 닮았다, 그죠? 어디라고 딱 말은 못하겠는데, 그죠? 예,
간첩 조작에도 관여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예. 분노의 똥침님, 장관은커녕 5강에도 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소리별님, 전혀 다른 글씨체 당연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내가 써도요, 글씨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글씨체 얘기가 나왔을 말인데, 옆으로 좀 셉니다만, 지금 이번에 양회동 열사가 여러 건의 그 유서를 씁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게 총 4건이라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글씨체가요, 조금씩 다 틀려요. 근데 우리가 보면 같은 사람 글씨체인데 어떤 경우는 막 날려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막도박 쓰기도 하고 좀 그렇죠. 약간 흘려 쓰기도 하고 날아가는 글씨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날 같이 썼어도 예, 먼저 썼느냐 나중에 썼느냐 글을 쓰면서 얼마나 흥분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글씨 모양이 틀려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오히려 글씨가 또박또박 같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아주 안정된 상황에서 혹은 아주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자면은 글을 쓰는 것과는 조금 벗어나 있는 글 속의 내용과는 좀 독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글을 썼을 때 나오는 글씨체가 또박또박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지.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는 뭐 어떻게 했다? 글씨체가 그때그때 다르다. 따라서 이 중에 몇 개는 조작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갔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CCTV를 보니까 이상하다 하더니 그 다음에는 예, 유서의 글씨체가 다르다는 식으로 해서 몰고 갑니다. 솔직히 저는 나 그 기사 쓴 새끼 잡아와가지고 니도 니 기사 니가 글씨 한번 써보라고. 니 글씨인데 똑같이 써지는지 한번 붙잡아 놓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글씨체가 보이십니까? 예. 이 글씨, 예. 이거 제 글씨고요. 동시에 이것도 제 글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아이고,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예. 둘 다 제 글씨인데, 언뜻 보면 제 글씨가 다른 사람 글씨 같기도 하죠. 예. 자, 그런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참, 답답스럽습니다. 예. 자, 김민경님, 네,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후원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김민경님, 베리님, 분노의 똥침님, 베리님 20만 가야죠 하셨습니다. 분노의 똥침님, 지가 똥침 놔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아니, 저는 항문침,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참 요새 제가 이렇게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학생 운동할 때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군사 독재 정권의 그 잔재였죠. 노태우 정권이었으니까 군사 독재 정권의 잔재 아니겠습니까? 그 군사 독재의 잔재들이 학생들을 때려잡으면서 써먹었던 그 방법들, 그 유치찬란하고 그 어디서 저런 어거지를 배워와가 시정잡배도 안 쓰는 양아치 같은 어거지를 쓰나 싶을 그런 모습 참 많았는데 사라진 줄 알았던 그 모습을 요즘 다시 봅니다. 그것도 참 나름 똑똑하다던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는 판검사들이 그 짓을 하는 거 보면서 참 기가 차네요. 참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훈님인가요? 훈님, 네, 지금 방송을 저장하시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보기. 네. 네. 그레이스 K님이, 베리님, 조선일보 앞에서 집회했어요. 신발을 던졌는데 범칙금 부과하는. 아이고 세상에. 야, 열받았겠다.
아, 듣는데 속 터지네요. 진짜 듣는데 속 터지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